여기는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약 6km 떨어진 판문점에선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했던 남북 정상회담 모든 일정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에 담았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북핵 문제에 대해선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실질적인 방안 등은 이번 선언에 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에 대한 실질적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구축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더해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 협력 부문에 대한 내용도 이번 선언에 담겼습니다. 특히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리게 됐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을 했으며 이번 선언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잡은 채 담소를 나눴으며 이후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향하며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북쪽을 가리키며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을 권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약 10초간 북한 영토에서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한 뒤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북 간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며 김 위원장은 한국 영토를 밟은 북한의 첫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날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공식 수행단으로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남측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김 위원장과 북측 수행단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했으며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환영 만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참석했으며 남한 측 인사 32명과
북한 측 26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나눈 비공개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발언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잇따른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지난 한 해 북한의 도발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하며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고 들었다면서 웃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해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약속도 건넸습니다. 또 판문점에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며 직접 탈북자와 연평도 주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며 북한의 교통시설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당일 발행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포된 우리의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와 그에 따른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불신을 나타내면서 제재 압박을 떠들어대고 있다며 마땅한 성의로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논평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는 이번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 약 300명도 이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위장 대사기극이라며 반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